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하늘을 수놓은 1218개의 드론 오륜기가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하늘을 누비던 불빛들은 오륜기를 그렸습니다. CG인 줄 알았던 하늘의 불빛들은 총 1218대의 드론이었습니다. 드론 오륜기는 대한민국이 정보통신기술 강국임을 확실히 증명한 것입니다. 이 드론 오륜기는 한 명의 조종사가 한 대의 컴퓨터로 모든 드론을 조종해냈다고 합니다. 드론 오륜기 조종 기술을 지원한 인텔은 이번 드론 1218대 활용으로 최다 무인 항공기 공중 동시 비행 부문 기네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드론을 택배용으로만 생각합니다만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정유 분야에서는 송유관이 파손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해상 석유시설 관리를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의학 분야에서는 응급환자를 발견하여 수송하는 용도로 활용합니다. 기상 분야에서는 기상 관측과 태풍의 항로 같은 기상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기도 합니다. 과학 분야에서는 멸종동물의 지역적 분포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지리적 특성을 파악하거나 정밀한 지도를 제작하는 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미디어 분야에서는 영화와 방송에서 이미 다양한 촬영을 위해 활용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담지 못했던 위험한 곳의 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 이후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체르노빌의 곳곳을 미국 CBS가 생생한 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CNN도 각국의 반정부 시위에 생생한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해 보도했습니다. 보험 분야에서도 드론 활용은 인정할 만합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규모를 신속하게 조사하거나 손해 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재해나 사고 발생 시에 드론으로 사고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고 손해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보하여 보험 사기를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광활한 농지를 가보세요. 사람 함정 없는 곳에서 드론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한 곳에서 드론은 농업 분야에 투입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일본은 논의 살충제와 비료를 살포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합니다. 드론은 배달의 기수 이상으로 우리 일상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항공으로 읽는 디지털 혁명 4.0의 저자 기획재정부 조원경 국장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드론은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기존 네트워크를 대체할 수 있는 위력을 보여줍니다. 구글은 인터넷과 통신망 구축을 위해 비행선 형태의 무인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드론을 통해 아프리카와 남미의 오지에 무선 인터넷을 공급하고 있죠. 드론 가격이 하락하고 소형화되고 이동성이 강화되면서 상업적 사용을 위해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장래에 1인 1드론 시대가 도래할 거라고 조용히 점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드론 택배에 굉장히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파트에 택배 화물이 수없이 드나드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는 차의 개념도 성가신데 드론이라는 물체들이 하늘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것이 싫다는 사람들을 어찌하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물체의 위협을 느끼면서 맑은 하늘을 방해하는 대상에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 기술이 실용화되려면 사회적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가끔 우리는 꿈을 꿉니다. 집에서 출발해 교통지옥을 벗어나 목적지까지 금방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이죠. 만약 그것이 드론으로 가능하다면 그리고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과연 미래에 그런 날이 올까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찬반 양론이 분분할 것 같습니다. 네팔의 카트만두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후에도 수차례 여진이 계속되어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갔습니다. 8,400명 이상이 숨지고 16,0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이 참사는 네팔을 슬픔의 바다로 몰고 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흘렀고 각국 정상들은 조의를 표시했습니다. 지진이 기사화된 후 현장에서의 구조활동에는 IT 기술이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세이프티 체크 서비스를 통해 생존자 확인 서비스를 가동했습니다. 구글은 퍼슨 파인더 기능을 통해 썰치 땡땡땡이라는 문자 메시지의 답으로 지인의 생존 여부를 알 수 있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네팔 참상을 세상에 가장 잘 알는 것은 드론이었습니다. 스카이캐치 같은 다수의 드론 전문 기업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발휘하여 현장의 항공사진을 시시각각 수집했습니다. 네팔에서 활약한 드론들은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해 생존자의 발견에도 도움을 주었고, 이를 통해 구조 활동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사가 네팔을 방문하고 이름 있는 시나리오 작가가 벌써 영화 대본을 쓸 거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인류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평창의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 앞으로 펼쳐진 미래에 멋진 꿈이 아닐까요?